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군 경력이 우선하는 나라. 조선 최영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부대 얘기인데요. 4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빈티지의 아사프 호레시 대표의 자신의 소개 내용을 하면서 군 경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군은 시몬의 메타임, 그 다음에 탈피오트 같은 엘리트 부대를 통해서 최정예 요원을 길러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데는 이것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할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를 종종 많이 봤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방위군 홈페이지의 캡처 장면인데, 여군이 그 앞에서 부상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걸어가는다기보다도 거의 뛰면서 가는 장면이 캡처된 거 있는데, 오히려 키 큰 병사는 걸어가고 있고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병사도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병역 의무가 있죠. 유명한 슈퍼우먼 겔 가도신가요? 이스라엘 모델 출신도 다 병역을 했고,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분명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에 동의합니다. 우르무치에서 베이징까지 봉쇄 질린 군정들, 시진핑 물러나라. 연합뉴스 TV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이 베이징 주민들이 방역 정책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중국 15년 이상 거주 교민과의 인터뷰하는 내용도 연합뉴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르무치를 해방하라는 구호가 외쳐졌답니다. 시진핑 물러나라. 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YTN 뉴스입니다. 도화선 우르무치 화재로 10명이 죽었는데, 방역 때문에 소방차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부터 이제 주민들이 분노가 이제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거의 동일한 뉴스를 국내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C형께서는 더 통제 사회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BBC 뉴스에서도 오늘 날짜로 내놨는데, 중국 코비드 시위, 바이러스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시진핑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제목으로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화재다, 이렇게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난처해 보일 수 있는 외국 백신을 수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책의 종료일 없이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선을 지키려 하는가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 현대사 교수 라나 미터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마스크를 벗은 채 거대하고 밀집한 군중을 모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스스로 휴대폰으로 자기를 찍어가면서 뭔가 적어놓은 글을 외치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 발생적인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좌빨들이 그 시위하는 거하고는 틀려서 우리나라는 무슨 윤석열 퇴진하라는 거 다 인셈을 가지고 나오고 일반 사람들 동원된 그 사람들은 몸만 오면은 다 그 준비하는 그 이 주체 세력들이 다 유인물들을 뿌려주고 그런 거대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죠. 거꾸로. 이런 걸 가지고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슈카월드 11월 27일 날 그 뉴스인데요. 아니 방송분인데 그 진행하시는 그 젊으신 분이 상당히 그 이 테마 주제를 잘 선정해 가지고 그 앞뒤 아니 뒤에 어떤 이력이나 역사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참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믹스 충격의 상장 페이지가 이제 이 가상화폐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모양인데 솔직히 저는 전혀 그 문외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슈카월드가 이 금융계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젊으신 분의 소개한 내용들을 쭉 제가 캡처를 해서 제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결국 그 상장법인도 가상 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로 결론을 내는 것 같고, 문제의 발단은 그 일반 주식회사는 어떤 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마땅한 그 규제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도덕률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을 적용해야 된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 도덕적으로 이 용인되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런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연준 의사락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소제목으로 또 소개한 게 있는데 이게 뭐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는 이상한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령자들이 그 직장을 떠났는데 말하자면 일찍 좀 코로나 때문에 일찍 고령자 은퇴가 앞서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또 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에 들어오니까 옛날 뭐 터키 유민이라든가 북아프리아 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에서 들어올 때보다는 오히려 땡큐 뭐 이런 되는 거죠. EU 쪽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주부분 백인에다가 종교도 같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구조로 봐서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중에서도 조금 위로 올라가는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전후 세대로서. 근데 저도 이미 은퇴를 선언을 하고서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부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어느 쪽에서는 이 구인난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뭐 구직난이 있고 뭐 그런 건데, 한마디로 최첨단 쪽에서 다 가려고 그러고 고임금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취직을 하려고 그러지 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술 업종을 유지하는 외국인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약되어 있는 구인난 시대가 우리나라도 오는데, 쟤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 진행자는 이 경기 호황의 구인난에 임금이 상승이 된다. 미국의 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악화돼서 망해서 사람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임금 등별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양극 그 현상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를 이제 그 가로막대로 푸는 건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가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500만 명이 그 지금 1600만인데 10에서 20세가 1100만이 500만 명 차이가 나거든요. 이분들은 일적으로 이렇게 가시고 이제 없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지금 10대, 20대 때 보면은 500만 명의 일자리가 없다. 경제가 계속 움직이려면은 그 일자리를 채울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확률이 높다 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그 취업 이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많이 가서 취직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하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임금의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그 진행자는 만들었는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옛날에 그 저임금과 그 다음에 고임금의 그 폭이 이렇게 과거는 좁았는데 현재는 이랬는데 이제 미래는 이렇게 더 퍼질 것 같다.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소득 양극화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캐슬 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이 판자촌에서 사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죠. 세계는 아마 이렇게 빈부가 자꾸 벌어지는 쪽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안한 일본 왕실에 대한 얘기도 히스토리컬하게 다 꾸며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걸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한다기보다도 그냥 캡처해서 역사 기록 성격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본 다음에 느끼는 것은 일본의 왕실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이 공주들이 이 말하자면은 왕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주가 결혼하면은 평민이 되기 때문에 평민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또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히스칼하게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1세부터 시작해서 쭉 조사해서 지금 스코틀랜드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투표를 했는데 다 반대했죠. 그런데 이번에 브렉시트 등으로 하고 아일랜드가 EU에서 안 떠났기 때문에 영국보다 GDP가 크게 10만 달러를 돌파해 가지고 어디죠?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국민소득이 됐다. 물론 인구가 아일랜드는 몇백만 분이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북쪽 지방인데 지금 남북으로 우리 따진다면 지금 북한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 테니까 우리 다시 독립하게 해주라 해서 투표를 영국 총선을 현재 총리가 좀 이유로 되돌아가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이버를 별도로 스루프 분석을 하면서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호텔 신라 이부진이 로레알과 만든 화장품 시효 출시도 전에 중국서 사과. 뭐 이런 또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비즈 베이징 김남희 특파원의 보도랍니다.
왜냐하면 그 24절기 기원으로 한 거를 중국이 아닌 동양아시아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의 반발을 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국 역사연구원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훔치는 행위다. 우리나라도 그 음력을 써서 농어국가였기 때문에 24절기를 쓰고 있죠. 그게 근데 꼭 중국 거다. 그거를 그 김치도 뭐 중국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말하는 게 그럼 그게 옳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 다 중화 문화권이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중화 문화권에서 하니까 동양아시아로 얘기해도 뭐 그게 나쁠 건 없는 거 아니냐. 좀 떼국놈들이 좀 떼국처럼 좀 하지. 요즘 노는 꼴들을 보면은 이게 소국고 졸개 애들 애새끼들이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중국도 이제 갈 때까지 간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쩐지 그 호텔 그 면세 우리나라 그 화장품 그 아모레 퍼시픽하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도 중국 그 수요가 팍 떨어지면서 지금 뭐 계속 안 좋습니다만은 별도로 호텔 신라가 그 호텔업이라기보다도 면세점업이었는데 그 매출이 안 줄고 증가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무슨 어떤 그 전략으로 나가는 거 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 호텔 신라 이부진 씨가 그 이 화장품으로 그 말하자면은 승부를 걸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요게 초장부터 막히는 모양인데 결국은 인구 수요 때문에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뭐 그러냐 그러지만은 그게 뭐 이게 제대로 그 전략을 그 맥히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특파원이 취급할 만한 뉴스냐 이런 얘기죠. 조선 비즈니스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 뭐 저기 코로나 그 항의 데모 그 군중 시위 이런 거는 이제 정치 사회적 뉴스니까 비즈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뭐 특파원 보고까지 할 성격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복을 촉구하러 왔다. 누가? 중국 애들이?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야 항복해 라고 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 한국 메타버스 특허 75% 이상 출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메타버스 분야에 특허 출원을 하는데 미국이 제일 많고 여기 보면은 중국 화웨이, 일본 소니와 함께 상위 20개 메타버스를 특허 출원국에 이름을 올렸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도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LG전자를 특별히 또 얘기를 해서 다국적 LG전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네요. 2016년 가장 많은 메타버스 트론을 추구를 했고 삼성과 LG는 삼성전자도 뒤를 이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메타버스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메타버스 가상 현실 속에서 자기 아바타를 내세워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가상화폐도 저는 싫지만 이게 그 생어를 보면서 뭘 해야 그 되는 거지 이런 왜 가상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그게 왜 장사가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한러원 이태원 사건 관련한 한국 정쟁, 호남 좌익에 대한 보수파의 보복이 시작되나 천년이 지나도 원한 소용돌이 치는 지역 갈등 석간후지인데 얘네들이 또 우리 그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일단 언론인 무로타니 까츠미라는 사람의 기고 내용인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그 면모가 보입니다. 그 최대 이유는 좌익의 선동에 의한 대규모 시위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러려는 거냐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을 하니까 이 대목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수사 압박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그 검찰 수사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그 좌익 세력의 그 기반이 된 거는 이제 김대중 그 선상님 때문에
그렇게도 됐는데, 제 생각에 우리가 그 동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거는 제가 이 80년대 광주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물론 이제 저는 그 울산에서 일한 적도 있지만 거기 울산 지역에는 호남 지방 출신들이 꽤 많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 듣기로는 차를 타고서 이제 전라도까지 가면 기름을 안 넣어준다 하는 선까지 그렇게 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5.28 건으로 해서 광주 사태에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공을 세웠다 하는 거를 유공자, 그게 뭐 꽤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무슨 계속 혜택을 주는 법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혜택을 받고 마치 연금 받듯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는 그런 것 모양입니다. 그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관 그렇습니다. 그 유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3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이런 데다가 그냥 먹고 살게끔 돈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군경의 승급시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좌익이 군부나 경찰 상층부에 쉽게 진출한 셈이다라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그 좌익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만만치 않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잘 봤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그 동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뉴스, 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거는 후지석관에서 이런 보도 내용을 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도 시대를 막내리게 한 명치유신 세력.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역사 공부 일부 한일 이 고대사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요 캡처는 그냥 이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요. 천년의 원한, 남한의 동서대립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덕후가가 이에야스의 동군이었던 모양인데, 세케하라 전투에서 이찌다 미츠나리의 서군을 격퇴해서 동군이 전국 시대를 열었죠. 통일 시대,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데 에도 시대 막부를 열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에도 시대 동군에 있는 말하자면 뭐라자면 현, 지금은 현이라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성주들이 6개월간은 에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반란이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막부 시대가 1600년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에도 시대가 오랜 세월이 가면서 에도 시대의 문화도 꽃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서구 산업 세력들의 일본을 오면서 서쪽이 이제 제일 먼저 빨리 도달을 해가지고 큐슈 지방 밑에 조슈번과 사스번 이런 쪽에서 이 무사 사무라이 중에서 하급 무사 애들이 막부 정권을 타도하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이게 사실은 뒤에서 서양 애들이 신식 무기를 대줬기 때문에 막부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일본 언론인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의 한국 동서대립을 천년의 원한으로 진단한다. 그럼 천년이면 뭐냐 그러면 삼국시대 얘기거든요. 백제 신라의 대립에서 백제는 멸망했는데, 아시다시피 백제 일왕계가 백제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일천황이 하는데 자기네 외가 쪽인가 뭐 어쩌고저쩌고에도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역사책인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일본의 동쪽 지역은
그 동서가 좀 갈려 있었는데 동쪽이 좀 개발이 좀 늦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주로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들이 들어갔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지도를 보더라도 해로상 그 망한 고구려 유민들이 서쪽으로도 갈 수 있었겠지만은 바다를 건너서 지금 혹카이도나 뭐 이런 쪽 북쪽으로 넘어가서 동쪽에서 이 정착을 했을 수도 있다. 기존의 일본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유입이 된 사람들도 꽤 많을 거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 백두산이 폭발을 한 적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 일본 동쪽의 그 지리학 그 학자가 이 파보니까 이 말하자면 화산재가 나왔는데 그 화산재가 백두산 화산재하고 일치하더라. 그런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북한 쪽에서 배를 띄우면은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근거 있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통일신라에서 일본의 유민이 들어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적을 것이다. 그 포항에 가면은 뭐 그 세오녀 뭐 무슨 우랑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신라에서도 그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도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망한 귀족이라든지 또 뭐 세력 싸움에 왜냐면 신라에서도 많이 내부적으로 세력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신라에서도 넘어간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흘러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치 유신 세력은 서양의 지원을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6.25 한국전쟁으로 오랜 지역 감정은 다 섞여지고 없어진 거로 알았는데 다시 불거진 건 오히려 양당 정치를 표방한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활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 게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변주되어 반복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북한을 고구려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거로 해서는 북한은 분명히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완전히 이 정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디 가서 발해가 다시 나타났듯이 만주 지역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남한한테 흡수 통일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주로 공산당 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살 근거가 좀 불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만주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군대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옛날 고조선 때 했던 뭐 이런데 터전을 잡고서 그다음에 야 우리 중국 근데 이제 그때쯤에서는 중국이 힘이 좀 없어져야 그게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인구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로 했을 때 결국은 한국이 동서 천년의 원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해결해서 명치 유신 세력처럼 뭔가 이 일본을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데 기여를 한 거라고 본다면은 그 신식 무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국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은 이 최첨단 산업을 장악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첨단 산업은 뭐 인터넷도 있죠. 인터넷도 있지만은 오늘 뭐 윤 대통령이 발표한다는데 우주경제 뭐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뉴스에 우주경제에 대한 뭐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뭐 언론 뉴스에는 또 안 보이더라고요. 뭘 발표했는지. 그런 게 있는데 어저께는 뭐 뜬금없이 내일 오늘 발표할 거다 해놓고 오늘 뉴스에는 일면에 올라오는 것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다시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장악하고 주도할
것은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첨단 산업 세력들이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또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은 뭐 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우주 산업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국적으로 그걸 통합해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최첨단 방위 산업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될 것 같다. 그런 쪽이 이 서쪽에도 공장들을 좀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이제 또 많이 짓고 해가지고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균형 발전 했는데 균형 발전을 좀 이루어서 우리가 동서화합이 되는 날, 그 동서화합이 돼야만이 저 북한하고 대항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동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스트로폰 뉴스 11월 28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